저는 올해 야외 집회에 많이 나가는데 며칠 전에 부평역에서 있었던 집회를 갔는데 그때 영하 4도 5도 하고 있었는데 집회장이 응달이었어요. 햇볕이 안 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백 명이 모이셔가지고 물론 연로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고 어제는 검찰청 앞에서 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JTBC의 태블릿 PC를 진상조사하라라고 외치는데 또 그 수백 명 모이시고 내일은 아마 청계천 저기 동숭동 이런 데로 또 많이 모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연세는 많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나 이 자세가 굉장히 젊습니다. 이런 노년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런 국민 집단을 가진 나라가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실, 정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거의 맨몸으로 태극기 하나를 딱 들고 나와서 이 거리에서 소리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둡게 보면은 어둡게 보여요. 그러나 밝게 보면은 이런 나라가 절대로 망할 수는 없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럴 수 없는 게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어요. 저쪽은 촛불을 들었어요. 태극기와 촛불이 대결하면은 태극기가 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또 망하고 나서도 질 수가 없죠. 촛불은 그럼 영원합니까? 그 촛불을 얼마 탑니까? 1시간이면 다 꺼지는 거 아닙니까? 바람 불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또 햇볕이 들면 꺼져요. 이슬람 안 합니다. 햇볕이 들면은. 태극기 드신 분들은 항상 대낮에 외칩니다. 촛불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광명의 세력의 대결이에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 거짓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태극기는 진실을 상징합니다. 정의, 헌법. 그러니까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태극기를 들었다는 게 이게 거의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미 토석을 결론을 딱 내려놓고 시작하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러나 때로는 절박하게 이렇게 여러 수단으로 싸워야 됩니다. 보수는 수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실력이 없으면 수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격하게 나가고 거짓말하고 폭력 쓰고 억지 부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한 사람이 억지 부리지 강한 사람이 억지 부리는 걸 봤습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앞으로 승리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구호를 하나 원래의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서 가시면 앞으로 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애국으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으로 이기자. 우리가 뭉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뭉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뭉칩니다. 애국으로 뭉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성경 전체를 줄이면 그 문장이 하나 된다는 말도 있고 불교에서도 뭐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질 인자라든지 자비라든지 결국 사랑입니다. 그걸 뭐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그건 뭐냐면은 이웃을 위해서 또 더 큰 범위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이 마음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대동단결은 소소한 차이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나라를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딱 빨갱이하고 종북 아니면 다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대동단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정신이에요. 또 하나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백의종군 하는 자리입니다. 요 앞에 기무사령관을 하시던 허평환 장군님이 몸에 스며 있는 이 대북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딱 했습니다. 그게 뭐 더 보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국군의 정신을 좌지우지하던 분이 요새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박경원 장군님은 육사 6기 출신인데 육사 6기의 교관이 박정희 소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하고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백의종군입니다. 과거에 뭘 했던 거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동단결 다음에는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백의종군. 이건 누구 정신입니까? 이순신 정신입니다. 이승만, 이순신 정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각각 보수는 개성이 강합니다. 소속하는 단체도 달라요. 그러나 공격할 때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각자 나가더라도 분진이라고 그러죠. 각각 흩어져서 나가더라도 공격할 때는 힘을 합친다. 그걸 한자로 말하면 분진합격입니다. 분진합격. 우리 분진합격합시다. 그래서 백의종군 대동단결 분진합격하면은 우리는 뭉치고 싸우려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조직입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조직이 이성으로 해서 여기 이런 자리가 모여졌습니다. 이 조직을 강화해야 됩니다.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있는 조직을 의식화시키면 돼요. 저는 이게 쉽다고 봅니다. 요새 집회에 나가면은 교회분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 그분들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막 연락합니다. 그게 조직입니다. 우리 좌익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파 조직이 더 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파 조직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 의식화가 안 돼 있어요. 의식화가. 여러분들이 소속한 동창회 그리고 향후회 이거 다 조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애국단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애국단체가 되는 겁니다. 산악회는 왜 안 됩니까? 산악회. 산에 갔다가 야 이럴 때가 아니다. 다음 토요일에 우리 청계천에 나가자. 이렇게 하면 그게 애국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이게 가장 단단한 조직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직으로 싸워야 합니다. 개인은 힘이 없어요. 조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기자 헌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태극기가 있고 태극기를 뒷받침하는 게 헌법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탄핵 기각이에요. 탄핵 이거 복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탄핵 초추장 가지고는 양심 있는 법관 같으면은 절대로 대통령 파면 결의를 할 수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헌법대로 사실대로 하면은 이건 탄핵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우리의 무기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 헌법을 읽어봐야 됩니다. 헌법을 읽어보면 이야 이거 우리 편이네. 헌법이 바로 우리의 무기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은 우리 영토다. 아까 김동일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북한을 자유통일해가지고 북한 주민들까지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으로 만들겠다. 이게 자유통일인 것입니다. 1조, 3조, 4조 합치면은. 그리고 헌법 10조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언론 자유 누리고 사유재산권을 누리는 이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힘으로 반헌법 세력, 우리가 좌파 종북 세력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들이 반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반헌법 세력을 타도해야 돼요. 맞습니다.
애국으로 뭉치고 조직으로 싸우고 헌법으로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달라. 한 장으로 요약해달라. 제가 요약을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기자를 40년 이상 하니까 뭘 사물을 딱 보면 아 핵심이 요거다 해가 요약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한 장씩 가지고 계십니까? 요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 오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태는 누가 일으켰느냐? 이거는 언론이 일으켰어요.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을 언론의 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론 난입니다. 언론이 일으킨 난이에요. 난. 언론의 난은 헌법 사실의 힘으로 진압을 해야 돼요. 언론의 난이 어떤 걸 일으켰느냐? 마녀사냥, 최순실 마녀사냥, 요새는 그 딸 마녀사냥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인민재판, 촛불을 우상화했다. 우리가 뭐 촛불교도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교도입니까? 촛불 끄지라고 했다고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촛불이 뭡니까 그게? 촛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 기회에 촛불에 대해서 유감 있는 사람들 한번 마음대로 한번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한 30초 동안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촛불 개새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건 개에 대한 모독이다. 촛불 소새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구덕이라고 해도 안 돼요. 구덕이든 개든 이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존귀한 거예요. 지렁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살렸고. 촛불은 그거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욕을 하면 촛불 엿먹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촛불이 뭡니까? 그런데 채널A 동아일보라는 한때는 참 훌륭한 신문사가 채널A라는 데서 뭐라고 쓰느냐? 춘천에서 그 추운 날에 촛불 시위하는데 김진태 국회의원은 사우나에 가 있었다. 촛불을 비하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어도 촛불 비하 죄가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그건 뭐냐? 얼마나 언론이 악랄하게 선동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느냐? 요새 신문만 펴면 조중동에서 보수를 깝니다. 심지어 보수가 망해야 보수가 산다. 보수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까? 아닙니다. 그런 선동이 언론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맞습니다. 그런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 언론은 제가 기자 생활을 47년째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 11.6, 12.12, 5.18 광우병, 천안함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이 사태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6.25를 빼고 그 어떤 사태보다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언론이 작당을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큰 일이 납니다. 한 목소리를 낼 때는 합창단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목소리는 신문에 나오질 않아요. 지난 주말 토요일 날 경찰 추산으로 태극기 집회 참석 인원이 4만 명, 촛불 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월요일자 조선일보를 딱 펴놓으니까 4만 명이 참석한 집회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한 줄도. 이게 신문입니까? 이게? 그런데 촛불 시위에 가서 누가 분신했다 하는 것은 나와요. 이게 오늘 언론입니다. 조중동과 한겨레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북한 노동신문이 박근혜하고 보수 세력 잡는데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 잘한다고 극찬을 해요. 오늘날 한국의 언론은 김정은이의 귀염둥이가 됐습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의 귀염둥이가 됐다. 그 한 목소리로 진실을 부정하고, 한 목소리로 오보를 내고, 한 목소리로 날조하고, 한 목소리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방향이 뭐냐?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세력을 비하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겠다는 세력을 키워주고, 촛불 세력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뭐냐? 이게 나라냐는 노래, 그자들이 부른 노래가 김일성 찬양곡을 만든 자가 작곡했다. 이게 나라냐는 노래는 완전히 혁명가요다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언론이 있는데 그걸 알린 언론사가 딱 4군데예요. 조중동 이런 거 없어요. 딱 4군데. 자, 그래서 한 목소리로 내면은 독재가 됩니다. 여기에 검찰, 특검, 국회가 다 따라와 버렸습니다. 언론이 가장 힘이 셉니다.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언론은 일종의 종합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은 뭘 해야 되냐? 다양한 의견을 표출시켜야 됩니다. 소수 의견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동성애 안 된다는 사람도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 동성애 된다는 사람 의견도 같이 전해주는 게 민주주의 언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권이 보장되는데, 이게 한 목소리를 내면은 공포 분위기,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국가라는 것은 배하고 똑같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람이 걸어갈 때 한쪽으로 기울이지면 안 되죠. 양쪽 균형을 맞아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세월호가 왜 넘어졌습니까? 화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변침을 할 때 왼쪽으로 싹 기우는 바람에 실었던 화물, 부실하게 실었던 화물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안 그래도 그 구조가 불안한데 순식간에 왼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균형을 상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세월호처럼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이거 세월호가 넘어질 때 그게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어요. 평화스러웠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평화스럽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평화스럽죠. 오늘 운동해가지고 건사하더라고. 그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발적으로 넘어진 겁니다. 우리 내부 모순 때문에. 이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 여기에 따라가는 검찰. 그래서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사태 바로잡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언론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불매운동! 불매운동이 해야 됩니다. 불매운동. 안보기 운동. 안보기 운동. 저기도 장사를 해야 먹고 삽니다. 안보기 운동이에요. 방송이든 신문이든 안보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신문은 지금 당장 끊어야 됩니다. 모든 신문, 왜 제가 지금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 하나의 신문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방송 다 끊어버려야 돼. 단 하나, 단서가 있어요. 그나마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는 언론이, 제가 보기엔 딱 두 개가 있어요. MBC가 그래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MBC, 과거에 광우병 난동의 주범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조선일보 같은 게 비판을 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태는 어마어마한, 그게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조작 오보가 나오는데, 언론 내부의 비판이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비판 안 하느냐? 언론이 서로 오보 경쟁, 조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약점이 잡혀버렸어요. 서로가 약점을 잡았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JTBC의 태블릿 조작 의혹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딱 보도하면은 JTBC는 그동안에 TV조선, 조선일보가 오보한 걸 비판할 거예요. 서로가 약점 잡혔으니까 서로 봐줍니다. 서로 봐주면 이게 뭐죠? 언론이 서로 거짓말을 봐주는, 이것은 근사한 말로 하면은
조작의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이게 점잖은 말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피아입니다. 이거 마피아. 마피아나 할 짓이에요. 마피아. 상호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반드시 권력을 비판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권력은 뭐냐? 검찰, 국회, 법원 같은 이게 귀족노조, 이게 권력이에요. 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의 의무도, 상호 비판의 의무도 견제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것은 언론 독재입니다. 지금 언론 독재 타도해야 됩니다. 언론 독재 타도하자. 그 다음에 MBC 또 하나가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왜 두 매체를 제가 추천드리냐면은 그래도 MBC는 그 강문진이라는 그 대주주의 이사진이 괜찮아요. 그 고영주 변호사가 이사장이고 이사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저기 한국경제는 정규재 씨라는 사람이 주필을 하고 있어요. 정규재 TV를 통해서 많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걸 끊어버리고 차라리 MBC 보고 한국경제 보자 하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또 요새 국회 현장에 가면은 신혜식 씨가 하는 신의 한수라는 방송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많이 봐줘야 돼요. 많이 봐줘야 됩니다. 조가조다컴부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 언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게 언론기관입니다. 이거 언론기관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카톡, 뭐 메시지 있어가지고 막 퍼뜨리면은 이게 언론이 됩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이제는 과거와 달라요. 조중동이 침묵한다고 진실이 죽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도 세상을 오판하고 있어요. 한때 야 우리가 기사를 쓰면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수석 비서관도 날리고 국무총리도 날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는 대한 언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은 절대로 이 언론 독재를 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현직 대통령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수사도 안 되고 형사소추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대통령을 한 번도 조서도 안 받고 어떻게 검찰이 공범으로 규정을 합니까? 조서 안 받았어요. 참고인 조서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피의자로 규정을 합니까?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언론 따라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검찰의 이 수사는 앞으로 탄핵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반드시 이 수사를 한 검사들을 반드시 우리가 따로 심판해야 됩니다. JTBC가 발표한 그 기사는 그 뒤에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게 뭐 진실이 뭔지 자기들이 해명할 때마다 앞뒤 안 맞는 말들이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더구나 최순실 거라고 해놓고 변호사 이야기가 한 번도 최순실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변호인한테 보여준 적도 없다. 이 결정적 정보인 태블릿을 왜 내놓지를 않느냐. 아니 자랑스럽게 내놓고 이거 당신 거 맞지? 열어봐. 한 고쳐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한대요. 그럼 이게 과연 최순실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큰 쟁점입니다. 최순실께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건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감은 약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JTBC가 왜 남의 걸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인 없는 물건이 여기 있을 때 길거리 가다가 뭐 물건 하나 있는 거 주워 가버리면 그게 죄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걸 흔히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 용어인데 점유이탈물 횡령. 왜 이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궁금증을 풀어줘야죠.
안 하니까 또 의혹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검찰의 과잉 수사 아니 대통령이 잡범입니까? 잡범한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잡범도 참고인 조사 안 받고 피의자라고 했다가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여자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겁니까? 특검은 또 거기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요새 블랙리스트라는 거 있죠. 네. 아니 블랙리스트라는 문서가 없어요. 언론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좌파 정권 10년 동안 예술 문화계에 좌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만 하면 신경질 나는 영화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무슨 동막골 짜고 제가 보고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앞장서가지고 고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 아십니까? 광주 사태를 다뤘는데 공수부대가 금남로에서 애국가를 봉창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본 젊은이들은 군대 갈 마음 안 생길 거예요. 그런 광주 사태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어서요. 아니 히틀러의 비밀 경찰이 유대인 학살하는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화려한 휴가예요. 아니 그럼 그런 영화 예를 듭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도 국가가 예산을 계속 줘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블랙리스트인가 나발인가 하는 이거는 개인이 그런 예술의 자유를 인정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걸 막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할 때 국가 예산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명단을 좀 파악하자고 한 걸 가지고 지금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건 특검의 존재 이유에 해당도 안 돼요. 해가지고 그것을 만든 사람 안 만들었으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안 만들어가지고 아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반미하는데 돈 대주면 됩니까 우리가? 친구가는데 돈 대주면 됩니까? 그것을 막아보려는 이 공무원들을 그것도 장관 지내고 차관 지낸 사람들 다 구속해놨습니다. 이 특검은 누구 편이죠? 자, 요새 또 삼성전자 우리 기억 다 합니다. 2015년입니까? 그때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투기 자본이 개입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권 문제를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할 때 야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사실은 한국 최고의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때 사설이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그게 대주주니까 주주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이거? 그런데 연금공단 이사장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이재용 씨를 또 출국 금지시키더니 또 불러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검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특검. 그리고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냈지만은 아니 아주 바른 말 또박또박하는 그 조요 대위.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을 왜 출국 금지시킵니까? 지금 해외에서 유학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받고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증언한다고 또 출국 금지시켰다가 나중에 조사하고 풀어줬습니다만